자, 반갑습니다. 한국사 이동혁입니다. 아까 뭐 출석 확인하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는 아실 것 같고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같이 이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좀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 말고 또 한 분의 선생님이 이 온라인 수업을 같이 담당을 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똥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좀 선생님이 필요할 때 초빙을 해서 좀 여러분의 한국사 수업을 아마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어쨌건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실시간에 맞춰서 꼭 들어오셔야 되고, 항상 여기 선생님이 강의 자료 한 20분 내외로 20분 내외로 올려드리게 되면은 그 올려드린 강의 자료 보시고 영상으로 수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관련되는 내용에 좀 과제라든지 간단한 가로 채우기나 또는 뭐 간단한 자기 생각 쓰는 거 이런 거 정도 좀 정리를 해갖고 올려드리면은 거기에 한 남은 한 10분 정도 써서 작성하신 다음에 그렇게 1시간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시간 한 5분 정도 먼저 끝나게 되면은 그 다음 수업 시간 좀 준비하시면서 조금 차분하게 뭐 화장실 갔다 오실 분은 갔다 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아마 비슷하게,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온라인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직접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강의를 찍은 게 아니라 직접 라이브로 수업을 하는 거 보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 수업 같은 경우는 내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어. 내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습니다. 어차피 너희들이 뭐 한국사 관련 시험을 뭐 수능을 물론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특별히 대부분은 취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한 직접적인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또 뭐 한국사 자체가 좀 대략적으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좀 이야기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또 한국사에 대한 흥미를, 재미를 좀 알려주는 게 올해 선생님 수업의 목표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교과서에 있는 부분들 중에서도 내용을 다시 축약하고 다시 줄이고 좀 많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교과서 받았을 거야. 교과서 동아출판사 교과서를 받았을 텐데 교과서는 그야말로 참고 나중에 한번 정말 조금 더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분들만 참고하시면 되고 프린트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프린트를 교과서 내용을 줄인 프린트를 다시 만들었어. 교과서 프린트를 다시 만들어서 자, 쫙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교과서 프린트를 새롭게 재정리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보게 되면 위에는 교과서 내용 있고 표 있고 내용 있고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문제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시험 볼 때는 요 교과서 프린트를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교과서 프린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이제 온라인 방에다가 올려두기도 할 거고 오프라인 그러니까 학교 오는 수업 때 대면 수업 때 이거 맞춰 갖고 다 프린트 해 갖고 드릴 겁니다. 드릴 거니까 그거로 시험 준비하시면 되고요. 특히 보면은 밑줄도 다 꺼져 있걸요. 밑줄도 꺼져 있으니까 이 밑줄 꺼진 부분을 중심으로 나중에 시험 보실 때는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이고. 그리고 시험은 나중에 평가 기준안이 어떤 식으로 확정이 되는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 맞춰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수행평가는 뭐가 있는지 좀에 대한 설명은 그때 학교 오시게 되면은 아마 다음 주 오시네요. 다음 주 오시게 되면은 그 다음 주에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 가지 내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오프라인에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1년 동안 우리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게 되는데 좀 서로 조금씩 선생님도 되도록 너희들한테 지겹지 않고
편하게 수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기본적인 예의 지키면서 매너 지키면서 적절한 선 넘지 않으시면서 이 수업을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간에 엎드리거나 자거나 또는 다른 행동을 하시게 되면은 그날 방과 후에 수업 끝나고 또는 방과 후에 선생님이 따로 불러다가 추가 교육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프린트 같은 경우는 항상 매 시간 확인할 거니까요. 예, 꼭 잘 모아둘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선생님 수업 관련 이전의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요 한국사 1강 바로 이 벽화 속에 있는 이분도 고구려 분이신가? 예, 이 벽화 속에 있는 고구려와 관련된 삼국시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삼국시대부터 하게 되는 이유는 원래 우리나라가 너네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은 구석기, 신석기, 그리고 청동기, 다음에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그리고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조동해, 마한지남, 전한 등등의 여러 나라가 굉장히 오랜 시간 우리나라에 처음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아마 너희들 뭐 중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도 얘기 듣고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거는 프린트로만 선생님이 나중에 보여드리고 궁금하신 분은 교과서 읽으세요. 교과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업은 따로 나가지 않고 그냥 쭉 넘어왔다 치고 본격적인 수업은 바로 삼국시대부터 나가도록 할 거예요. 삼국시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특히 오늘은 고구려에 대한 이야기 초반부만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로 들어가기 전에 고대 국가의 특징이라는 게 먼저 나와 있어. 고대 국가. 고대 국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이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등장을 하게 되고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마한지남, 변한 등의 여러 국가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가장 초기에 국가의 형태가 우리나라에 등장하게 되고 그러한 국가들이 조금 더 이제 세련되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조금 더 강한 국가로 발전하게 되는데, 그래서 삼국이 만들어질 무렵, 대략적으로 기원전 1세기 이후, AD, BC는 알고 계시죠? AD, BC. BC 몇 년, AD 몇 년. 자, 위에 설명 나가죠? 위에. AD가 뭔지, BC가 뭔지 궁금하신 분은 위에 있는 설명으로 그냥 참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띄워놓을게. 자, AD하고 BC. 그래서 AD 1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국가 단계가 옛날 국가보다 조금 더 이제 세련되고 강력한 조직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하게 돼. 그거를 바로 고대 국가라고 불러요. 고대 국가. 이 고대 국가, 세련된 고대 국가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전하고 다르게 크게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는데 바로 첫 번째가 결국 이거지. 왕권이 강화되었다. 왕이 있었어. 옛날에도 왕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에 등장했을 때 왕은 그렇게 힘이 세지 않아요. 그냥 비리비리해. 왕이라는 게 정말로 강력한 그 권력자로서의 왕이라기보다 일종의 어떤 모임의 대표? 동아리장이야. 동아리장. 쉽게 얘기하게 되면 동아리장 정도, 학급 반장 그 정도가 왕이었어. 그러니까 누가 말을 들어 쳐먹겠냐. 그런 왕이 고대 국가로 넘어오게 되면은 힘이 세지지. 왕권이 강화된다. 권력이 왕이 있는 중앙으로 몰리게 돼. 그걸 중앙집권 체제라고 부릅니다. 왕권이 강화되었다. 중앙으로 힘이 모여들었다. 이러한 국가가 고대 국가구나.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국가구나. 보시게 되면은 옆에 좀 세부적인 설명 나와 있죠. 족장이 중앙기적화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고대 국가가 등장하기 전에는 왕이 있고 각각의 주변부에 족장들이 있는데 왕은 자기 지역만, 각각의 주변부는 마찬가지로 족장들이 다스렸던 상황이었거든. 근데 고대 국가로 오면은 왕권이 강화되면서 족장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포기하고 중앙의 왕 밑으로 들어와. 왕 밑으로 들어오면서 바로 귀족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장은 지방 세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중앙의 귀족이라는 거는 왕 밑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모든 지역에 대한 통제는 이제는 왕이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왕이 강해졌다라는 거지. 족장보다 위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왕위도 이제는 어디 갔어? 얘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네요. 자, 왕권도 세습이 됩니다. 세습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세습이라는 거는 아버지 아들로 권력이 이렇게 대대로 상속이 되는 세습이라고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왕이 세습이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족장들이 있으면은 센 족장이 왕하는 거야. 센 족장이 왕이 했는데, 이제는 왕이 누구보다도 강해지다 보니까 다음 왕은 그 왕의 집안에서만 계속 이제 세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왕위가 세습되었다, 세습권이 확립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왕권이 세구나. 저기 위쪽에 있는 그 아저씨, 정은이 아저씨 생각해도 되겠다. 그 북한 집안. 북한 집안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대통령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뭐라 그래야 되나? 주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총서기장이라고 하여간 명칭들이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다르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식으로 강력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의 권한도 세습이 되잖아요. 세습이. 무언가 세습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왕이 세습, 왕권이 강화되었고. 자, 왕권이 강화됐으니까 요거. 이제는 그 왕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정치 체제가 새롭게 정비가 돼야 되겠지. 왕을 중심으로. 예전에는 왕, 중앙의 왕, 각각의 지역의 족장들 따로, 중앙의 왕 따로 각각의 지역을 통제했다라고 했는데, 이 고대 국가가 되면은 왕이 모든 지역을 통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 그러니까 그 왕을 중심으로 새로운 지배 체제가 어디 갔어? 새로운 지배 체제가 정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의 복색 또는 관등도 왕 아래에 소위 말하는 이제 공무원 사회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관련되는 법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거를 율령이라고 불러. 이 법이 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체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고대 국가의 특징은 불교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불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불교가 고대 국가하고 어떤 관련이 있냐면은, 불교는 원래 종교잖아. 종교. 근데 부처님을 중심으로 모든 중생들이 다 이제 부처님을 떠받드는 소위 말하는 이론적인 종교 체제야.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는 지배 체제와 더불어서 이 불교,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적인 체제가 하나가 되면서 소위 말하는 왕권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단순히 불교가 들어와서 그냥 뭐 믿음으로 스님들 뭐 그냥 머리 뭐 깎으셨네, 부처님 최고, 이 정도 종교적인 게 아니라, 이 불교를 통한 이런 종교적인 힘을 통한 국왕의 지배 이념을 강화시켜주는, 그러니까 왕권을 강화시켜주는 하나의 사상적인 기반이 되는 거지. 왕하고 부처를 동격화시켜버리잖아. 왕이 부처야, 부처가 왕이고. 근데 부처한테 개길 수 없잖아. 왕한테도 개기면 안 되지. 그리고 부처를 중심으로 통합되는 사회, 왕을 중심으로 이제는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 통합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 새로운 국가를 고대 국가라고 부르게 되고, 이 고대 국가라는 게 바로 우리가 배우게 될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의 삼국시대의 처음 특징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왕이 세습이 되고 율령이 반포가 되고 관리들의 옷 색깔이 새롭게 정해지고 불교라는 종교가 새롭게 들어온다. 아, 전부 다 고대 국가. 근데 고대 국가에서 가장 포인트는 결국은 왕입니다. 왕권이 강화되었다. 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가 등장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자, 이렇게 힘이 막 세지는 거잖아. 힘이 세지게 되니까 주체할 수 없는 이 힘을, 힘이 세지는 이 힘을 이제 어떻게 되겠어? 외부로 빠이야 퍼뜨려 나가야 되겠죠. 외부로 그냥 확 발산이 돼야 되잖아. 이거 내부로 이 힘을 막 나를 때리는데 쓸 수는 없잖아. 다른 놈들 수를겨 패러 가는데 써야 되겠지. 본격적인 정복 전쟁. 우리나라의 고구려 백제 신라 주변에 얼마나 작은 세력들이 많이 있겠냐. 그 세력들을 하나 자기 국가의 밑으로 통합하게 되는 정복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고대 국가의 특징을 바탕으로 새롭게 성장해가는 나라가 뭐라고?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신라. 고대 국가의 특징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좀 알아줄 수 있도록 하시고, 첫 번째 고대 국가가 고구려입니다. 오늘 고구려까지 할 거야. 고구려까지. 끝났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속합니다. 지겹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학교에서 듣는다고 생각, 학교에서 수업했으면 아직 절반도 안 했어. 학교에서 수업했으면. 니들 온라인 수업이니까 생각을 해. 온라인 수업이니까 굉장히 너희들 편하게 듣는 거야. 굉장히 편하게. 근데 이거 지금 안 듣는 놈도 있겠지. 게임하는 새끼들부터 해갖고 아주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는 놈들도 있을 텐데, 후회하게 될 겁니다. 언젠간 후회하게 될 거야. 열심히 듣는 너희들이 성공하게 될 겁니다. 고대 국가의 특징 알아두셔야 되겠지. 자, 본격적으로 이러한 고대 국가가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발전하게 되는데 오늘 고구려까지만 합니다. 고구려까지만. 자, 그렇지만 마음이 바뀌었다. 이제 또 첫 시간부터 계속 그냥 너무 달리게 되면은 너희들이 또 선생님이 한국사를 가리키는 이유가 한국사에 대한 좀 좋은 느낌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너무 또 길게 하게 되면은 좋은 느낌은커녕 첫 시간부터 나가 떨어지게 됐죠. 오늘은 바로 내용은 여기까지 고대 국가의 특징까지만 일단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할 거고, 고구려 백제 신라 본격적으로 고대 국가로 발전하고 성장하고 통일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 다음 시간에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위에 쭉 있는 요게 바로 오늘 배운 내용이야. 보게 되면은 밑줄도 다 꺼져 있죠. 밑줄이 쭉쭉 꺼져 있으니까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는 요 밑줄 꺼진 부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권력이 강화되었다. 국왕에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고, 독장 세력은 중앙의 귀족으로, 그리고 관리의 복색이라든지 관등이 제정이 되고, 율령, 다음에 불교가 국가의 종교로 수용되었다 라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 오늘 그냥 한 거고, 이게 문제로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지.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아닌 것은 뭐야?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 아닌 것 5개 중에 뭐가 아닐까요? 중앙집권국가 우리 배웠잖아. 왕권이 강화되었다. 왕권 강화를 중심으로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중앙의 귀족으로 올라왔다. 왕을 중심으로 관리들의 복색이라든지 또는 관리의 등급이 마련이 되고,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법으로 만들어진 게 율령이고, 그리고 이런 국가의 사회적 왕을 중심으로 통합을 위하여 보다 고차원적인 불교가 수용되었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정답은 바로 자, 어디 갔니? 얘가 또 어디 갔어? 아이고, 슬라이드쇼가 끝났네. 다시 나왔네요. 자, 정답은 그렇지 4번이 되겠죠. 4번. 수도가 천도하였다. 천도라는 거는 수도를 옮겼다라는 건데, 물론 이제 수도를 옮기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국왕이 자기의 힘을 좀 강화시키려는 의도도 있겠지만은, 모든 고대 국가가 수도를 천도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모든 고대 국가가 수도를 천도하면서 왕권을 강화시켜가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크게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여기까지 고대국가의 특징까지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우리가 1년 동안 수업을 할 텐데 온라인, 오프라인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약속합시다. 예, 기본 예의, 매너 지키시게 되면은 선생님도 최대 선생님도 최대한 여러분을 좀 배려하는 수업을 만들어 나갈 테니까요. 서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1년 동안 만들어 나가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은 이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선생님 말고 주로 온라인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 친구분이 하나 계세요. 선생님 친구분 같은 경우가 좀 더 이제 여러분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를 해 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선생님이나 또는 선생님 친구분의 수업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즐거운 마음으로 보도록 하십시다. 2021년 좋은 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 가지 뭐 과제라든지 이런 게 나갈 수 있어. 과제라든지 이런 게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로 나가게 되면 꼭 바로바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